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벌써 이제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됐죠. 이제 오전 시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 보니까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기술주가 빠지면은 또 일반 기존에 있는 우리 다우존스가 또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다우존스가 올라요. 참 웃깁니다. 보니까 뭔가 반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하여튼 S&P도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다행스럽게 0.2% 정도 올랐고, 하여튼 나스닥이 좀 빠졌어요. 나스닥 0.6% 정도 빠졌고, 필라델피아도 한 1.58% 빠졌습니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했어요. 2월달 그 금리 인상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는 이번 한 주간 먹을 만큼 먹었다. 하여튼 그런 표현이 어울린 것 같아. 차익 실현 매물하고 이제 관만 기조가 이제 섞여가지고 개별 실적 장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등락을 이제 거듭하면서 한 주 쉬어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금요일장에서 다우존스 보니까 지수 보니까 169.52포인트 정도 올랐지만은 나스닥에서 좀 빠지더라고. 나스닥이 71.46포인트 떨어져가지고 혼조세가 연출된 거예요. 나스닥 좀 올라야 하는데 큰일이다 하면서, 하여튼 이날 나스닥 지수가 0.61% 하락을 했다 했죠. 11,718.12에 장을 마쳤고, S&P 500은 0.22% 올라서 4,090.4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0.5% 상승했죠. 33,869.4를 기록을 했어요. 이번 주 3대 주요 지수는 평균 하락세야. 하락세 마감했는데, S&P 500 보니까 약 1.4%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3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고, 다우지수, 나스닥 각각 0.4%, 2.7% 떨어졌죠. 이 시장을 관망하는 매물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관망하는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주 14일이죠. 14일 그 화요일 예고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데, 이 CPI를 기다리고 있어요. Consumer Price Index CPI를 기다리고 있다. 14일 화요일이에요. CPI는 그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가늠할 직접적인 척도다. 직접적인 척도인데, 다우존스 조사에 따르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CPI 증가율이 전년 대비했을 때 6.2%, 전월비 0.4% 증가를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월비 2달 연속 꺾여가지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이거 발언을 낳게 한 이 수치가 다시 증가세로 반등할지, 아니면 시장 예상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숫자로 귀결될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투자가들은 CPI 증가율이 진정세가 예상과 달리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 그 FED가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의 그 엠마누엘 카우가 그래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시장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FED가 내놓는 그 수사보다는 이 데이터가 시장의 이동 방향을 지시할 거랍니다. 이동 방향을 지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아폴로 자산 운용의 CIO가 있어요. CIO가 그 투자가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 파월이 말한 디스플레이션만 듣고 이 전체 맥락, 즉 갈 길이 멀다는 그런 우려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있답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있다. 경계를 했고요. 벵가드의 이코노미스 앤드류 패터슨이 그래요. 주택 비용은 올해 중반까지 둔화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서비스 부분이 문제는 이 서비스 부분이 문제이지만은 이 역시 냉각 징후를 이제 보이고 있어요. 냉각 징후. 이어서 올해 인플레이션은 3% 미만에서 끝낼 수 있지만은 내년 말까지는 FED 목표인 2%에 근접하는 것은 확실치 않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장에서는 그 승차 공유 기업 리프트의 그 폭락이 눈을 끄는 것 같아요. 리프트. 이 혁신 기업은 지난 1분기 매출이 9억 7,500만 달러입니다. 9억 7,500만 달러에 이제 그쳐가지고 예상치인 10억 9천만 달러에는 못 미쳤어요. 그래서 이거 루프캐피탈의 그 샌더슨이 사업이 부풀려진 것처럼 보인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주가 전망을 현저히 낮췄고 대부분 애널도 이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하루 만에 그 리프트는 우버 등 경쟁에서 현저히 밀리는 것으로 치부되다 보니까 36.4%나 폭락을 합니다. 거의 코인급이네. 주당 10.31달러에 거래 마쳤다. 하여튼 여행사 주식인 익스피디아 역시 최근에 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이날 하루 8.5%나 급락을 합니다. 그 디지털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이죠. 어펌이라고 있는데 역시 모건 스탠리가 실적 등을 근거로 비중 확대해서 시장 평균 수준으로 등급을 하향하다 보니까 5.79% 떨어집니다. 최근 장의 흐름은 유동성이 범람하던 시기에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가치평가를 높게 봤던 그런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에요. 혁신 기업이라고 해도 경영진이 기존에 제시했던 그 분기별 실적을 숫자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곧바로 그보다 엄격한 지적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이 오히려 함부로 기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날 음악 스트리밍 기업이죠. 스포티파이 주가가 3.58% 급등을 했고 밸류 액트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 행동주의 투자가 집단이 회사 지분 그 일부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경영 혁신이나 지분 확보 경쟁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퍼진 결과라고 합니다. 시장은 그 쉬어가는 장세를 연출했는데 이거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하더라고요. 여전하고 월스트리트가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낙관론이 있어요. 낙관론 있는데 대부분의 뉴욕 상장 주식이 200일 이동평균 그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뉴욕 증시나 뉴욕이나 나스닥 모두 새 52주 최고가, 새 52주 최저가의 움직임이 하락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전망이지만은 이런 기대는 약세장 부정하는 근거로 쓰인다고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그래요. 1월 소비자 지출의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 데이터가 강화되는 조짐이라고 합니다. 관련 지출은 12월 2.2% 증가해서 1월에는 5.1% 강화됐고 모든 채널의 총 지불액은 전년보다 7.5%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 지출 증가세는 전년인 2021년 1월 코로나 그 파급력에 따른 기저 효과인 그 원인도 있지만은 미국 소비자 구매력이 여전히 탄력적이라는 증거도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보니까 러시아가 감산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또 유가가 상승을 해요. 그 러시아는 모스크바의 그 원유하고 석유 제품에 대한 서방의 수입 금지 그리고 가격 상한 제재에 따라서 하루에 50만 배럴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감산량은 러시아 원유 생산량의 약 5% 수준. 이 때문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이 원유 선물이 2.18% 이제 상승해서 79.76달러 장을 마감을 했어요. 브렌트유도 2.37% 올라서 86.5달러. 그리고 최근에 급락세이던 천연가스가 6.17% 올랐네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S&P 500 가운데 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고 호텔 체인이죠. 메리어트하고 디지털 보안 기업 시스코, 정유사 마라톤, 그리고 영화사 파라마운트의 코카콜라 등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도 보니까 1.58%나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필라델피아. 그래도 3천선은 잘 지켜냈습니다. 엔비디아 그렇게 신나게 오르더니 이제 또 꺾였습니다. 벌써 4.8%나 쭉 빠졌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또 빠지네 보니까. AMD 2% 빠졌고, 브로드컴 1%, TSMC 1.37% 빠졌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올랐는데 0.4% 올랐고, 인텔이 0.2% 좀 올랐고요. 퀄컴 1.18 하락,
마이크론도 0.6%나 빠졌습니다. ADI 0.03, ON은 1.12 하락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보니까 월요일 날도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상승장은 아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해요.